혹시 애니좌라고 아시나요? 코스프레로 유명한 중국인이죠. 퀄리티 또한 대단합니다. 근데 적어도 서양에선 애니좌보다 더욱 유명한 코스프레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이름은 스노우. 팬들은 그녀를 얀데레 플리크라고 부릅니다. 이 여성은 작년인 2021년 돌연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코스프레로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억소리가 나온다던 코스프레 여왕인 스노우. 그녀는 과연 어떠한 이유로 잠적해버린 걸까요? 그녀의 엄청난 실체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얀데레 플리크 혹은 저스트 스노우라고 불리우는 여성이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기에 실감이 안 되지만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무려 1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스타뿐만 아니라 틱톡 그리고 유튜브 채널까지 모든 SNS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코스프레 하면 떠오르는 대형 인플루언서였다고 하죠. 애니를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선 조금 애니에 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그저 여신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걸어다니는 대기업 같은 그녀가 돌연 잠적해버린 건 작년인 2021년 9월쯤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좋아하고 사랑하던 팬들은 그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죠.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몇몇의 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스노우가 사람을 죽였다는데? 이런 소문은 팬들에겐 정말 크나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들 그녀의 살인에 관해 좀 더 심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고, 그렇게 결국 밝혀진 것이 스노우는 총기를 이용해 같은 코스프레 팀원이던 여성을 살해하였다. 그녀가 살해했다고 알려진 여성은 헬렌이라는 여성으로서 2002년생입니다. 1998년생인 스노우보다 어린 여성이었죠. 헬렌은 애니를 좋아하며 코스프레를 정말 좋아했기에 먼저 스노우에게 접근해 코스프레 의상팀으로 들어간 여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헬렌이라는 여성은 과연 왜 총에 맞았으며 스노우에게 살해당할 이유가 있었는지 헬렌에 대해 조금 알아봤습니다. 우선 헬렌은 2002년 7월 텍사스 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일가대학의 유전학자이던 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헬렌은 부족함 없이 자랐으며 학교 성적 또한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린 나이에 로봇공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었다고 하죠. 그렇게 부유한 부모님 아래서 많은 여행을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 가게 된 헬렌은 일본의 문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가 11살 무렵이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헬렌은 일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결국 코스프레라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되죠. 코스프레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 깊게 빠져들어서 학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음침하고 이상한 여자로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심지어 헬렌은 자신의 노트에 자신만이 이야기를 적는 것을 좋아했는데 한 학생 무리가 그 노트를 몰래 훔쳐 읽어버리게 되죠. 근데 충격적이게도 그 노트에 적혀있던 내용은 헬렌은 동성애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코스프레를 좋아하며 음침하고 어두웠으며 결정적으로 동성애자인 것이 알려진 헬렌은 말 그대로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학교 생활을 하게 되죠. 헬렌이 8학년이 되던 해의 어느 날 헬렌의 친구 베일리가 그 지역에 열린 컨벤션에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베일리 또한 헬렌과 같이 따돌림을 당하던 여성이었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코스프레에 초점을 맞춘 컨벤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축제장은 아마도 헬렌에게 있어서 정말 천국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복장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축제장에 울려 퍼지는 애니메이션 주제가, 헬렌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죠. 조금 알아보니까 일본을 포함한 동양에서만 코스프레 세계가 발전한 줄 알았는데, 물론 양덕은 제외. 일본 애니메이션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상당히 발전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와서 헬렌은 이런 신세계를 경험한 뒤 집으로 돌아와 당시 친구이던 베일리와 함께 코스프레 의상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로봇까지 제작하던 헬렌에게 코스프레 의상 제작은 정말 손쉬운 작업이었죠. 그렇게 하나 둘 의상을 제작했고 헬렌은 용기를 내어 자신도 코스프레 의상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을 시작한 헬렌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름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비록 학교 성적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지만 코스프레 하나만큼은 끝내줬다고 합니다. 헬렌이 10학년이 되던 해 그녀의 틱톡 팔로워 무려 12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코스프레와 애니메이션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귀기 시작했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엔 당시 코스프레 세상에서 손꼽히는 여성인 스노우가 있었죠. 둘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왜냐면 둘은 조금씩 대화를 하던 도중 놀라운 걸 발견했기 때문이죠. 바로 헬렌과 스노우는 둘 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미국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여성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 이보다 더한 우연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이 우연이 악연일지라도. 헬렌보다 4살 연상이던 스노우는 이미 코스프레로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미국 내에서 애니메이션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알고 있을 정도였죠. 헬렌은 그런 스노우를 동경했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스노우는 헬렌과는 반대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헬렌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헬렌의 코스프레 의상 제작 능력을 좋아한 것이었죠. 스노우는 헬렌을 자신의 코스프레 팀으로 합류시킵니다. 당시 헬렌은 스노우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으며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헬렌은 대학에 진학해 공부와 코스프레를 병행하고 있었지만 스노우의 집요한 권유로 인해 대학을 중퇴하게 됩니다. 그것도 부모님 몰래 말이죠. 그렇게 대학에서 자퇴서를 던지고 나온 헬렌은 곧장 스노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코스프레로 똘똘 뭉친 7명의 여성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비록 스노우의 의상 담당이었지만 자신의 코스튬을 입는 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헬렌을 보고 스노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옷이나 제대로 만들지 그래? 한마디로 헬렌을 무시한 것이죠. 하지만 헬렌은 팬층이 두터운 스노우를 동경했고 그녀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기분이 나쁘긴커녕 오히려 웃음에 반겼다고 합니다. 근데 스노우는 한 가지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빨간만 영상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코스프레로 충분히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지만 이러한 행동을 보인 이유는 그녀가 극도로 심한 노출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자신의 몸을 보는 것을 즐긴 것이죠. 결국 스노우는 헬렌에게 이런 빨간만 영상에 출연할 것을 강요했고 헬렌 또한 어쩔 수 없이 이런 영상을 몇 편 촬영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가지는 헬렌을 보며 매우 기뻐했다고 하죠. 아무튼 어느 날 스노우가 매우 분노하며 헬렌에게 욕설을 퍼붓는 날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스노우는 헬렌을 무시하며 헬렌의 영상을 딱히 챙겨보지 않았지만 어느 날 문득 헬렌의 SNS에 들어가 보니 자신이 제작한 영상들과 비슷하게 흉내내며 코스프레를 한 영상들을 접하게 되었죠. 감히 자신을 따라한다며 집안의 물건을 헬렌에게 집어던지며 분노한 사건이었죠. 당시 다른 코스프레 팀원들이 말렸고 다행히도 둘은 겨우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헬렌은 더 이상 자신의 코스프레 영상을 촬영하지 않게 됩니다. 아마도 스노우가 두려웠기에 할 수 없었던 것 아닐까요? 여기까지 보더라도 스노우는 그저 헬렌을 자신을 도와주는 부하 혹은 노예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스노우보다 헬렌의 코스프레가 더욱 디테일한 것 같은데 말이죠. 2021년 1월 17일 목요일 밤입니다. 스노우와 헬렌을 포함한 총 5명의 여성들이 스노우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에 취한 5명은 다 같이 모여 영화인 고담을 보고 있었죠. 근데 지루함을 느낀 스노우는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가더니 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깔깔깔 웃으며 말이죠. 이 총은 스노우의 전 남자친구가 두고 간 것이었죠. 총을 들고 코스프레 할 때처럼 포즈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스노우가 들고 있던 총의 총구는 헬렌의 머리를 향하게 됩니다. 철컥. 순간 술에 취해 있던 여성들은 화들짝 놀랐고 정신을 차려보니 헬렌은 카페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곧장 911에 전화했고 그렇게 병원에 실려간 헬렌은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며 총 이틀 동안 더 살아있다가 2021년 1월 19일 오후 5시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의도가 어찌됐든 헬렌을 살해한 스노우, 그녀가 받은 판결은 놀랍게도
과실치사 2급, 즉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 판정이었습니다. 왜냐면 헬렌은 당시 꺼내왔던 총엔 탄약집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도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여성들도 탄약집이 없었다고 주장했죠. 경찰이 조사한 결과 실제로 탄약집이 없긴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 안에 총알 한 발이 장전되어 있었죠. 약실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총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심도 깊게 해야 해서 조금 지루해질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총을 한 발 장전한 상태면 아무리 총탄집을 빼도 총 안은 총알이 한 발 남아있게 됩니다. 스노우는 그런 총을 헬렌을 향해 격발한 것이죠. 이걸 스노우가 장전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장전해둔 것인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노우는 당연하게도 자신이 장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총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건인데 과실치사라니. 심지어 당시 스노우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던 당시 2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죠. 사람을 살해한 스노우는 과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직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녀의 SNS에 돌연 잠시 쉬다 오겠다는 글과 함께 더 이상의 업로드는 없었다고 합니다. 딱 4주 동안 말이죠. 4주가 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코스프레 영상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숙하는 동안 미리 제작했다가 업로드하는 것 같기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스노우의 주변인들은 헬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고 있었죠. 심지어 팬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며 코스프레 팀원 중 헬렌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노우가 올린 코스프레 영상들을 살펴보면 조금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렌이 그렇게 떠나고 스노우가 올린 영상들을 살펴보면 주로 시체나 좀비, 귀신에 관련된 코스프레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영상들은 배경이 공동묘지이기도 했죠. 헬렌을 조롱하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그녀가 다시 영상을 제작해 올린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스노우가 돌연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게 됩니다. 물론 헬렌의 살인죄가 입증되어 체포된 것은 아니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당시 경찰들이 제시한 요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킬로 이내에서만 생활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헬렌의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된 몇몇의 팬들이 그녀를 경찰에 신고하고 그녀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보석을 취소하는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녀가 보석금을 취소하게 된다면 최대 2년형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합니다. 스노우가 과실치사 2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헬렌을 살해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헬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뒤에 보여준 그녀의 행동이나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헬렌을 향해 총을 쏜 것은 고의가 아니었을까요? 만약 고의로 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해도 스노우의 마음속엔 헬렌을 향한 분노가 쌓여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스노우는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으며 인스타그램과 틱톡 그리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 채널들은 모두 그녀를 사칭하는 계정이라고 합니다. 스노우, 코스프레계의 여왕이라 불리우던 그녀는 현재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현재 스노우의 팬들 중 대다수는 아직까지도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헬렌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 스노우의 팬이 있다면 혹은 그녀에 대해 처음 접한 분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